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일 오후 3시입니다.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 중에서 아주 주목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철이라는 분입니다. 이상철. 이분은 만주에서 조선족으로 태어나서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 용곡대학, 일본말로는 류곡후대 교수로 있으면서 아주 정력적으로 북한에 대한 논평, 강연, 저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김정일 경기를 냈는데 최근에 낸 책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조선이 만든 한국 대통령. 부제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실록. 공작활동은 이렇게 하여 국가를 침식한다. 김일성주의자에 의한 언론, 사법, 도덕, 안보, 정체성 파괴의 수법. 한반도 문제를 교란시키는 문 정권의 목적을 이룬다. 대통령은 어떻게 하여 한국을 파괴하였는가? 남북회담, 문재인이 말한 김일성주의자의 의로, 정권 인사, 비서관 이상 6할이 학생운동권 출신자, 적폐청산, 친일 위안부의 일한 합의도 처벌 대상, 사법경찰, 정권이 비호하는 극좌 세력엔 손을 대지 않는다. 역사교육, 좌파 교과서를 폐지한 전 정권을 고발, 언론, 한국 최대의 민간방송이 시험으로 사상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조선이 만든 한국 대통령이라는 이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고정 칼럼이 모양입니다만 북한 읽기에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이 공부가 될 만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역시 이 중국에서 공산당의 실체를 체험한 사람이 또 중국, 한국, 일본을 두루 경험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깊이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목은 뭐냐? 북한의 따옴표하고 우리 민족끼리 따옴표 닫고에 한국의 보수 우파 중도는 없다. 우리 민족끼리 지금 북한 그리고 남한의 좌파 정권이 합의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줄이면 민족 공조에서 그 민족이 뭐냐? 민족이 어떤 범주에 속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명쾌하게 규정을 했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할 때 그 민족에는 한국의 보수 우파 중도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럼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김일성을 추종하는 자만 우리 민족으로 취급한다. 그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료계층 또는 적대계층으로 분류해가지고 이 단속 대상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란 말에 속지 말라 이런 뜻이죠. 우리 민족끼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비극을 맞을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이 비극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의미하겠죠. 민족이라는 이 마취제에 속아 넘어가서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게 되어 가지고 결국 김정은 세력으로 수렴되어 버리고 한반도 전체가 그들이 말하는 주체사상의 세상이 되어 가지고 인간의 기본권, 자유, 생명, 재산을 잃게 된다. 그 말을 우리 민족끼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철인데 일본말로는 리소테츠라고 합니다.
이분은 일본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말 잘 합니다. 북한이 즐겨 쓰는 우리 민족끼리는 한민족 모두를 지칭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북한 사회안전부가 만든 주민등록 사업 참고서를 보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주민을 출신 가정에 따라 25개의 성분으로 분류하고 수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세 계층으로 나눈다. 요즘도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종에 종사하고 출세하려면 우선 성분이 좋아야 한다. 북한에서는 민족이든 인민이든 무슨 사람이든 모든 것을 계급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만든 주민 분류 매뉴얼에 의하면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위하여 몸바쳐 싸워왔으며 앞으로도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에 따라 끝까지 싸워나갈 사람들을 기본군중이라고 분류합니다. 핵심 계층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할 때 그 민족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은 복잡한 군중에 속하는 계층 또는 동요 계층으로 분류를 한다. 그리고 북한 정권 수립 전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 즉 지주, 자본가 등 착취 계급의 잔여 분자와 소련과 농당의 영도를 따르려 하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적대 계층이다. 격리구역이나 강제수용소에 가둬놓고 고립시키든지 감시 대상이다. 그러니까 적대 계층, 동요 계층, 핵심 계층으로 나누고 세분을 하면은 한 50개 이상의 성분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 주민등록사업 참고서는 일종의 노비문서인데 노예를 50개 정도의 분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 계급을 뛰어넘는 분류된 계급을 뛰어넘는 출세라든지 성진은 불가능하게 딱 묶어 놓았습니다. 세 계층, 지금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이 계급에 딱 사람을 묶어 놓으면은 그 사람의 이 사회생활은 그 계급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계층 간의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야말로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계급 사회입니다. 그런데 바깥으로는 계급을 타파하는 인간 해방의 사회주의를 걸어놓고 있죠. 그것은 권력 유지를 위한 속임수고 이 계층 분류 매뉴얼, 즉 주민등록 사업 참고서는 최강권입니다. 그걸 구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분으로 봐서는 적대 계층인데 그러나 예외를 둡니다. 적대 계층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동료 계층이라든지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떤 경우냐? 예컨대 자기 아들이 반당 행위를 했다. 노동당의 반당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신고했을 경우에 고발했을 경우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든지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든지 또는 6.25 때의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들이 노동당을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였든지 총살했든지 하면은 그 성의를 봐서 계급 성분을 초월해가지고 조금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륜을 무시하는 거죠. 인륜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이 더 우선이다. 이 이성철 교수는 당의 정책이나 수령에 반대하는 사람 또는 파벌을 만드는 사람은 종파분자로 지목해서 처단한다. 이 종파분자란 말이 겁나는 말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겁나는 말이 종파분자입니다. 종파분자로 딱 지켜버리면은 이것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장성택, 김정남이 그렇게 해서 생명이 끊어진 것이죠. 이상철 교수는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민족이나 친족보다는 이념이 더 중요하다. 즉 계급의식이 더 중요하다. 1950년대 말 중국에서는 모택동의 노선 이념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고 의심되는 지식인 간부 약 60만 명을 우파 보수로 몰아가지고 감금하고 처형했다. 모택동은 이런 운동을 계급투쟁으로 규정하고 계급투쟁은 해마다 해야 하고 날마다 해야 하며 시시각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이 했던 계급투쟁을 70년 동안 계속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북한 당국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름으로 한국 국민도 북한식으로 단결해야 할 사람과 괴멸시켜야 할 사람들로 가르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지만은 북한은 5천만 한국인 중에서 우리 민족끼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 극소수겠죠.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사람, 김일성을 좋아하는 사람, 그 이외에는 보수 우파로 분류를 해가지고 괴멸시킬 사람들로 가른다. 괴멸이란 말이 이게 참 기분 나쁜 말입니다. 한국의 어느 좌파 정치인이 보수를 괴멸시킨다는 표현을 쓴 적도 있는데 이 괴멸이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상철 교수는 올해 10월 10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논평 시대의 흐름에 밀려난 자들의 발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논평은 자유한국당에 속하는 사람들을 민족을 등진 반역의 무리로 지목하며 민족을 등진 반역 무리들이 아무리 솔라닥칠하며 대결 척동에 열을 올려도 남조선 각계의 지향과 의지는 막을 수 없다. 반역 무리의 파멸은 필연이다라고 선전했다고 합니다. 이 북한 지배층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한국의 보수 우파는 괴멸되어야 하는 적대 계층이고 중도 계층은 동요 또는 복잡 계층으로서 감시 교화를 해야 되고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에는 이런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북한의 정책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북한이 자주 즐겨 쓰는 개념들을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국인의 무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데 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조건이 뭐냐? 그것은 체제 안전보장이다. 그런데 체제 안전보장은 뭐냐? 그것은 바로 김정은의 안전보장이다. 그런데 김정은의 안전보장의 범위는 뭐냐?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도 김정은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왜냐? 일본에 미군이 있기 때문이다. 미군이 아시아에서 철군해도 김정은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란 겁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또 좀 달라지겠죠. 대한민국이 없어졌을 때는 북한이 그때 가서 핵을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철 씨의 충고는 이겁니다. 북한은 한국과 같은 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생각도 비슷하고 협력에도 문제없다고 한다면 큰 착각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비극을 맞을 수 있다. 그런데 4.27 그리고 평양선언을 뒤덮고 있는 말이 민족이란 말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등등 이게 전부 다 북한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동의한 문재인 정권도 한국 국민들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누고 동요 계층과 적대 계층에 대해서는 국법을 가혹하게 적용하고 핵심 계층, 즉 지지 계층에 대해서는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사기입니다. 민족 공조도 사기입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공조하겠다는 자가 민족 반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